네, 앞서 보신 것처럼 탑동의 개발바람이 들이닥치며 생겨나는 이야기를 따뜻하고도 섬세하게 그려낸 영화가 제주영화제 개막작으로 제주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잊힌 가족애와 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번 영화는 문숙희 감독과 또 문희경 배우, 이 두 제주 여성이 함께해 더 의미가 있는데요.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제주영화제 개막할 때 사용했던 소품입니다. 네, 이번에 영화 인생 세탁소가 러시아 국제영화제에서 2관왕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어떤 영화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생 세탁소의 공간적 배경은 제주도 탑동입니다. 그 탑동이 개발이 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몇십 년 후에 다시 모이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자신들이 살아온 어떤 슬픔, 또 다른 슬픔을 가지고 이게 모이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이번 영화에 참여한 우리 문희경 배우께서도 제주 출신이시죠. 처음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리고 제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우리 평생 제가 보면서 살았던 어머니,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내가 연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내가 꼭 연기해야 되겠다라는 운명처럼 다가왔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제주의 어머니, 할머니 또 우리 제주의 삼촌들을 위한 어떤 영화인 것 같은데 뭐 제가 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보통 이제 제주의 어머니들 하면 굉장히 자기 주장도 강하고 목소리도 크고 굉장히 거침없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오키는 굉장히 순정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조용조용하면서 강단 있는 그런 약간 여린 어머니 역할이어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 더 많은 제가 연기 공부도 됐고 주위에 우리 삼촌들 모습이 그림처럼 오는데 그중에 되게 자그마한 그 삼촌님 모습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을 이렇게 롤 모델을 삼아서 연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배경을 1988년도로 설정한 이유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기를 택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986년, 1988년이 저희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더불어서 제주도 굉장히 어떤 변화의 바람, 어떤 개발 광풍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탑동이 그 탑동 앞바다가 메꿔졌고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그 영화를 만들게 된 어떤 계기에 대해서 어제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눈물을 터뜨려 버려가지고 대답을 못했는데요. 제가 한참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때쯤에 시나리오를 써갈 때 저 아버지와의 어떤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약간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 부모님 고향이 그 탑동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흔적을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제가 탑동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저는 탑동이 개발이 된 이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탑동 해변을 걷는데 우연히 그 물질을 마치고 돌아온 해녀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방파제를 걸어서 나오신 해녀분이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 거리를 맨발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흙길도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 맨 바닥을 걸어가는 그 해녀분을 보는 순간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그리고 저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하는 그 의문점이 너무 많아서 저도 모르게 그분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삼도일동 해녀분들을 만났었고 거기서 홍옥희 계장님과 그 해녀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국중의 오키라는 해녀는 이 조근 어멍이자 하군 해녀라는 또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정하면서 우리 해녀 오키에게 담고자 했던 의미도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저는
제주의 문화 중에 타 지역의 문화와 가장 구별되는 문화 중에 하나가 가족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가족의 구조 중에서 이런 가족의 구조가 저희들의 선택적인 그런 것이 아닌 저희 제주도의 역사, 어떤 핍박과 아니면 그런 어떤 서름, 그리고 제주의 거친 환경이 만들어진 그런 가족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근어멍이라는 이런 그 조근어멍은 큰 각시한테 한번 대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남편한테 의존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그 자식들을 키워내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면서 살거든요. 그런 캐릭터가 저희들한테 그래 잘 살아왔어. 그런 위안이 되는 캐릭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네 그렇게 그런 했습니다. 의미를 또 예, 담았었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희경 배우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오키의 감정들 표현하기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담아내고자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해녀 오키는 물을 싫어했어요. 네. 물에 들어가는 게 정말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녀가 됐지만 평생을 물에 들어가도 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이 싫어서. 그래서 하군 해녀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그 인생이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매일 나가야 되는 그 불쌍한 오키인데 제가 해녀 오키 역할을 하면서 우리 해녀 삼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야만 했던 일들. 알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오키가 가롯을 좀 즐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가롯 또 오키의 연결고리 또 가롯 또 영화 간의 어떤 연결고리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키는 굉장히 여리면서 아까 우리 감독님이 얘기했듯이 자기 주장 한번 크게 해보지 못하고 평생 물질을 해도 상군으로 살아보지 못하고 계속 하군 해녀로만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오키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어떤 오키 인생하고 그리고 우리 가롯이 낡고 해지면 다시 간물을 들이면 다시 새 옷이 되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도 같이 극복해내면서 살아가는 그 오키하고 가롯의 굉장히 묘한 그 닮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가롯이 주는 그 의미가 더 저한테 뜻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 해녀 삼촌들 뭐 우리 할머니들 만나면 사라지면 사라진다 하는 네. 그 의미가 이 가롯에 또 담겨 네. 있었던 것 같네요. 살당 보면 사라진다. 살다 네. 보면 사라진다. 네. 이 어제 또 뭐 축하드릴 일이 있었는데 어제 열린 또 제주 영화제 개막식에서 제주 영화 공로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또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약간 거절했어요. 제가 공로상 그래요? 받을 만한 자격도 아니고 제가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게 약간 걱정도 있었는데 제가 제주 출신 감독들하고 4개의 작품을 같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감독들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사실 손을 잡아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화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굉장히 그 하고 싶은 욕망은 많은데 길이 없어서 그 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그들 작품에 출연해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준다면 그들에게 용기가 돼준다면 기꺼이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그게 내 작품이나 돼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공로상보다는 어떤 저를 위로해주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향 이렇게 출신 영화 감독들하고 많은 작품을 하면서 제주의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받아들였는데 사실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의 예. 그런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뜻깊은 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또 제주 관련 영화 어떤 작품 출연하실 때 뭐랄까요, 제대로 된 비용이나 이런 것도 받지 못하고 흔쾌히 또 나가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제주는 제가 배우로서 또 활성할 수 있고 배우 문희경이 있게 해준 저에게 크나큰 선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저는 제주에 항상 이렇게
기부하고 싶은데 그게 저는 젊은 친구들 우리 감독들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저는 그걸로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힘들고 그런 감독들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의 제주의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나갈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 도민분들도 굉장히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인생 세탁소도 그렇고 이 최근 제주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비결은 뭔지도 궁금하고요. 이 문화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우리 감독님께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가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자연 환경만 가지고는 그거는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바로 흥미도 빨리 떨어질 것이고, 근데 그런 제주의 어떤 문화와 그런 것들이 각종 미디어와 드라마, 영화에 소개되는 거는 제주인들의 삶 속에 녹여나 있는 어떤 정신이지 않을까. 그들이 살아온 삶의 정신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저희가 네. 그 팬데믹이 있는 이후에 뭔가 좀 좋아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여전히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든 환경에서 제주인들의 살아낸 그런 삶의 원동력들이 많이 녹여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 제주의 어떤 문화와 그런 풍광들이 계속 이게 많은 미디어에 소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네. 제주의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고 이 제주인의 정신, 제주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이게 바로 또 인기의 네, 비결이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우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콘텐츠로서의 제주. 근데 무궁무진하죠, 스토리가. 저희가 제주가 갖고 있는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해외나 다른 곳을 봐도 굉장히 그 관심 있고 독특한 저희만의 문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부심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인생 세탁소가 그리고 제주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제주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제주에서 작업한다는 것도 힘들고 제주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힘든데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희경 배우께서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늘 이렇게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늘 여전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주를 위해서 뭔 일이 있을까, 그리고 저를 또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 저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